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원래 오늘 3부 63화 리뷰 영상을 올리는 날인데요. 오늘은 해당 영상 대신 호형 3부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진단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화 리뷰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 안 좋은 얘기를 갖고 오게 되었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제 채널은 당연히 호랑이형님과 함께 가는 채널이고 저는 이상규 작가님의 역량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호형이 없으면 제 채널도 없죠. 때문에 지금부터 할 얘기는 제가 제사를 파먹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 현실을 한번 똑바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제가 해드릴 얘기가 다소 억지처럼 느껴져서 혹시 기분 나쁘실 팬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의견 또한 존중합니다. 작가님께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호형 1부부터 현재까지의 평점을 시계열로 그린 것입니다. 보시면 3부 들어서 평점이 심각하게 무너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부에서도 막판에 산군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약간 흔들린 적은 있었지만 일시적이었던 반면 현재는 꽤 오랜 기간에 걸쳐 휘청휘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흰산과 곤륜의 전쟁부터 평점이 주저앉은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부의 흔들리는 평점이 의미하는 것은 독자들이 이 작품에 대해 뭔가 불만족스러운 점을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최근 논란이 됐던 작화 문제 하나만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호형을 다루는 유튜버로서 영상 하나만 해도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고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승인하면서 누구보다 호형에 대한 피드백을 직접 보고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독자분들이 주로 어떤 지점에서 아쉬운 점들을 얘기하시는지 나름 파악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소 민감하고 예민하고 서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상황을 개선하려면 먼저 그 상황을 똑바로 쳐다보려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형 3부에 대해 제가 보고 듣고 느낀 점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세계관 구축에 구멍이 많아졌다. 1부, 2부 때와 현재 3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이점은 세계관에 대한 설정이 몰입을 불러일으킬 만큼 탄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1부, 2부의 중심 세계는 인간 세계였죠. 1부의 시작은 평안도 정주성 인근의 합배촌, 까치목골이 주요 무대였는데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여러 역사적 사실들과 고증들이 더해지면서 강력한 짐승 세계의 판타지가 살짝 얹어지는 느낌으로 몰입감이 대단했습니다. 작가님은 역사 덕후라고 하실 만큼 역사에 밝으신 분인데요. 그런 분께서 역사적 사실들과 고증들, 심지어 지리적 사실까지 버무려서 세계관을 만드신 것이죠. 1부에서 차코갑사들이 움직이는 장면을 보면 이게 진짜 보통 세계관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드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왠지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산군도 추위도 묵허도 진짜 존재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사소한 상황적 설정 하나도 놓치지 않는 미친 디테일이 이러한 몰입감을 더욱 높게 만들어줬죠. 이런 세계관의 디테일한 스토리 진행, 촘촘하게 짜인 설정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죠. 예를 들어 비녀단은 조선시대 보부상의 조직을 차용한 것인데 인간들 틈에서 장사를 통해 세력을 불린 조직입니다. 이런 설정들이 정말 맛깔나지 않나요? 만화를 이렇게 뜯어봐도 저렇게 뜯어봐도 스토리상 말이 안 되거나 설정상 납득이 안 되는 지점도 없고 몰입감이 있었기에 2부 후반부까지도 매화 평점 9.9를 그렇게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작화와 연출력에 있어서도 훨씬 힘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3부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납득이 안 되는 점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소 짜임새가 헐거운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1, 2부 때와 같은 특유의 디테일한 스토리 진행과 현실감도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일단 사소한 것부터 얘기해볼게요. 3부에서 흰산 일족은 인간 역사로 치면 발해 지역의 완달성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살았던 셈인데요. 따지고 보면 역사적으로 되게 먼 옛날은 아닙니다. 옆에 대륙에는 당나라도 있고 밑에는 통일 신라도 있죠. 신라 당나라 시대에 존재하던 완달성에는 흰산 일족을 따르는 엄청난 수의 인간 신하와 병사들이 있는데요. 아마 발해 지역에 사는 인간들일 텐데 일단 여기 인간들이 왜 흰산 일족을 따르고 충성하는 것인지 설명이 다소 부족한 듯합니다. 흰산 일족이 식량과 재물이라도 하사해서 인간들이 따르는 것인지 외부의 적으로부터 강력히 방어해주기 충성을 다하는 것인지 간접적인 언급조차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 근처에 인간의 촌락이 있는 것도 아니고 허허벌판에 거대한 성 하나 있는데 대체 이 많은 인간 신하들과 병사들이 어디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 신하들과 병사들이 나올 때마다 이거는 대체 어떤 설정일까 계속 의문이 생겨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만화 참 빡빡하고 피곤하게 보네 라고 하실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다소 집요하게 설정을 따져보는 이유는 1, 2부 때 호형이 앞서 보여드렸던 수준의 디테일한 세계관을 내세웠고
또 유지하던 만화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린은 인간과 더불어 살았지만 아린의 신분은 조선의 만호였죠. 만호이자 성주였기에 그 지역에 사는 인간들이 떠받들고 함께 살아갈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아린에게는 인간 부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울라와 비라라는 강력한 짐승 부하도 있었습니다. 용도에 맞게 인간과 짐승 두 그룹을 잘 썼죠. 설정이 완벽합니다. 흰눈썹도 조선의 만호였습니다. 흰눈썹은 외성으로 둘러싸인 요새에 살았고 인간 신하와 병력이 많지는 않았지만 조금 있었습니다. 주로 수인병들을 병력으로 데리고 있었죠. 북방 지역 만호였고 재물도 꽤 있다 보니 그쪽 지역에 사는 인간들을 부리는 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에 무리가 없고 쉽게 납득이 됩니다. 앞선 사례들로 볼 때 산부의 시대적 배경이 완전 고대 시대도 아니고 신라 당나라 발해 시대라면 완달성의 인간들 또한 뭔가 호형다운 현실적 설정과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 상황에 따라 바뀌는 설정이 너무 많아졌다. 앞서 말씀드린 것이 약간 사소한 거였다면 이제부터는 호형 세계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들에 대한 설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인간 얘기인데요. 인간의 혼은 독하기 때문에 인간을 함부로 죽일 수 없고 이러한 인간의 방어 기제 덕분에 영험한 존재들로부터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하죠. 설정상 완달의 인간 병사들은 완달이 독한 혼을 눌러놔서 조금 죽여도 괜찮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음의 장면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흰산 일족의 막내 꼬맹이가 적진에서 길을 폭발시키는 장면인데요. 여기 당나라 병사에 복식을 한 인간들도 이 폭발에 휘말리는 듯한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 좋지도 않은 생 인간을 죽였는데 우리 흰산 꼬맹이는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구천현녀 랑랑은 등장하면서부터 사정없이 아군을 죽였고 거기에는 상당한 숫자의 인간 병력들도 있었는데요. 랑랑 또한 생 인간을 막 죽여도 괜찮은 걸까요? 랑랑은 자기 입으로 인간의 독한 혼이 신격을 해친다고 하는데 자기는 독한 인간들을 무더기로 죽이는 걸 보면서 대체 인간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아직도 의문이기는 합니다. 호형 특징이 어떤 설정이라도 무조건 100%는 없죠. 예를 들어 인간의 혼이 독하다고는 하지만 완달이 도끼를 눌러놓은 인간들은 조금 죽여도 괜찮습니다. 창기를 씌워서 범을 조종할 수 있지만 기가 강한 범에는 창기가 잘 붙지 않습니다. 무조건 100% 그렇게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때로는 더욱 실제감을 느껴지게 하는 장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러한 것들이 적정선을 넘어서 너무 많아지면 애초에 설정의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완달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흰산의 힘을 사용하다가는 소멸의 위험이 있다는 설정이 있었고 이에 힘을 쓰지 않고 천재에 맞서 싸웠죠. 그러다가 막판에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어쩔 수 없이 흰산의 힘을 사용합니다. 위급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쓸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완달이 최후까지 사용하기 꺼려 했던 궁극의 힘을 사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무 이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부작용도 없었죠.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는 이럴 거면 흰산의 힘을 쓰지 못한다는 설정은 대체 왜 있었던 거지? 라는 찝찝한 의문이 남게 됩니다. 스토리 개연성 측면에서 볼 때 완달의 소멸 시한이 앞당겨졌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것으로 홍사가 있습니다. 2부 막판에 일영은 홍사에 묶였는데 이를 강제로 2번이나 끊었죠. 분명 홍사는 강제로 끊으면 자연물과의 근본적 결속에 치명상을 입는다고 했는데 2번이나 홍사를 끊은 일영이 특별히 치명상을 입은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물론 뭐 홍사를 끊는다고 바로 죽는 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 상황에서는 이렇게 상황 따라 바뀌는 설정들이 이제 꽤나 많아져서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보자면 인간의 혼은 독하지만 완달이 기를 죽여놓은 인간은 죽여도 되고 완달은 남은 흰산의 힘은 사용할 수는 없지만 급하면 써도 되고 홍사를 강제로 풀면 자연물과의 결속에 치명상을 입지만 몇 번은 끊어도 되고 이런 식의 설정이 이제 꽤나 많다는 겁니다. 한두 개 정도면 현실감을 느끼게 하는 장치가 될 수 있지만 이런 게 너무 많아지면 독자 입장에서는 설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으로 느껴지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 억지스러운 상황의 발생.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복제와 흰산에 대한 것인데요. 최근 여러 독자분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었던 상황이 하나 있었죠. 일영이 대렴에서 탈출하고 흰산의 힘을 받을 때 복제를 사용해서 흰산을 속였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대체 복제로 뭘 어떻게 속였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복잡한 얘기니까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영은 흰산의 묘역에 대렴당해서 묻혀 있었는데
복제를 자기 대신 대렴시켜놓고 그 방을 빠져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도 되고 납득도 잘 됩니다. 자기 대신 복제를 대렴시켜두면 뭐 감쪽 같으니까요. 본체는 빠져나가서 뭐든지 할 수 있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령은 복제를 대렴시켜놓고 곧바로 힘의 환원 자리로 가서 완달이 환원해둔 구할의 힘을 내려받았는데요. 이것을 두고 복제로 흰산을 속이는데 성공했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완달 또한 이령의 말에 동조해서 네가 복제로 흰산을 속였냐라고 말하는데 이 상황을 이해한 독자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먼저 설정상 이령이 흰산의 힘을 받는 것과 자신의 복제를 무덤에 대신 대렴시켜 놓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도 없습니다. 복제가 대렴되어 있지 않아도 이령이 힘을 내려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현재 설정대로라면 이령은 청계가 복제 없이 무덤으로 와서 풀어주기만 했어도 흰산의 힘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호형 고수분들의 수많은 뇌피셜이 호형 커뮤니티에 난무하게 됐죠. 저도 글을 올렸었는데요. 어떻게든 말이 되도록 설명하기 위해 여러 독자분들이 노력하셨는데 그 해석들은 상당히 복잡했고 어떤 설명도 명쾌하진 않았습니다. 이령이 완달로부터 흰산의 힘을 탈취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납득이 안 가는 설정으로 인해 의문이 계속 마음속에 남게 되었죠. 4. 파워 밸런스가 이상하다. 파워 밸런스가 3부 초반까지 괜찮았고 흰산과 곤륜의 전쟁까지도 크게 문제될 만한 점은 없었습니다. 파워 밸런스 문제는 이령이 흰산의 주인이 된 후로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흰산의 힘까지 받은 이령이 너무 약합니다. 이령은 흰산 묘역에서 최강자 완달을 흰산의 힘으로 후드려 팼죠. 비록 완달이 부상당했고 어떤 반격도 하지 않았지만 금강불괴 같은 완달의 오른팔을 잘라낼 정도로 강했습니다. 거기다 대흥과 함화까지 흡수한 것으로 나오면서 드래곤볼로 치면 완전체 셀이 된 것처럼 엄청나게 강해졌구나 생각이 됐죠. 그런데 지난 화에서 아무리 방심했다고 하지만 고작 부는 따위의 공격과 술법에 포박당하고 피까지 토하는 걸 보고는 파워 밸런스가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분운도 상당한 강자라는 것은 알겠으나 기본 전투력만으로도 라오허를 발라버릴 이령이 흰산의 힘까지 받았는데 왜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보일까요? 물론 흰산의 주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영역 밖까지 나가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령이 방심해서 함부로 영역 밖에까지 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령이 말하는 것을 보면 숨쉬기가 힘들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 외에는 이렇다 할 너프가 없습니다. 숨이라도 헉헉 몰아쉬는 장면이 있다면 이해가 갈 텐데요. 이령은 그렇게 큰 너프를 당한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 독자들의 시선에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게 만들어가는 디테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비교해드릴 만한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2부 때 추이와 무커가 싸울 때 목이 떨어졌다 살아난 추이를 무커가 후드려 패면서 제압하고 있었죠. 그러다 무커의 창귀가 제거되고 무커는 흰산의 영역 밖에 내던져진 신세가 되는데 당시 무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진다라고요. 당시 연출도 흰산의 영역 밖에서 생존이 위태로워진 무커에 초점을 맞췄고 당황한 표정과 적당한 침묵이 그 분위기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령 또한 파벨 논란이 없었으려면 영역 밖으로 나갔을 때 숨을 몰아쉬면서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든지 정신이 혼미하고 힘을 집중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평온하고 멀쩡한 얼굴로 숨쉬기가 힘들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라고 해봤자 독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멀쩡해 보이거든요. 결국 파워 밸런스 문제도 어떻게 보면 디테일과 연출에서 느껴지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5. 작화와 연출 퀄리티의 저하. 작화 문제는 지난 화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작화도 작화지만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컷의 재사용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1부, 2부에서도 물론 컷 재사용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적절한 곳에 알맞게 쓰인 느낌이라 오히려 스토리 진행이 빨라진 측면도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신경 안 쓰고 봐도 느껴질 정도로 너무 많아진 느낌입니다. 이령이 흰산의 힘을 탈취했던 3부 57화를 예로 들어볼게요. 3부 56화부터 쓰였던 이 컷이 총 4번 나왔습니다. 재사용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판단은 배제하더라도 같은 컷들이 여러 번 활용되게 되니까 보는 입장에서 연출이 단조롭다고 느낍니다. 봤던 그림을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다음 화에서도 보니까요. 알게 모르게 지루함이 느껴지는 거죠. 웹툰을 그리시는 분들의 작업 환경은 매우 힘들고 열악하다고 합니다. 마감 시간에 매주 쫓기다 보니 건강을 챙기기도 어렵고 손목에 무리가 가서 관절을 다치시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작화 얘기나 컷 재사용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 막말로 더 막장으로 그리는 웹툰들도 많은데
왜 호형만 하늘같이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냥 이건 좀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지난 8년간 호형을 애독하고 사랑해왔던 독자들과의 신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럴 바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호형을 제작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결론, 현실을 직시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내용들을 갈무리 해보겠습니다. 1부, 2부에서는 역사 기반의 탄탄하고 치밀한 설정과 디테일한 스토리 진행으로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봐도 각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이 전부 납득이 되고 그로 인해 몰입력이 뛰어났습니다. 반면 3부는 1부, 2부에 비해 설정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거나 납득하지 않는 점들이 군데군데 있고 스토리의 짜임새도 허술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작화나 연출 면에서도 1부, 2부 때가 퀄리티가 더 높았던 것도 사실이죠. 처음에 보여드렸던 평점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호영의 팬심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라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록 쓴소리를 하더라도 애정을 갖고 응원하시는 팬분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저 작품의 퀄리티로서 이 추세가 반전되기를 저 또한 바랍니다. 작가님의 역량에 대해서는 의심의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년의 연재 기간 동안 증명하고 또 증명하셨으니까요. 다만 제가 느끼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은 호형 연재 이후 처음 있는 것이고 8년을 함께 해온 찐팬들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면 이 만화를 만들어가는 분들께서도 이러한 흐름에 대해 분명히 아셔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가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저처럼 매 회마다 집요하게 파고드는 유튜버들이 있어서 작가님이 연재하시는데 더 부담을 느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다들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저도 주단위 연재분에 대한 리뷰가 아니라 캐릭터 정리나 스토리 정리 등 다른 방향으로 컨텐츠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의견이 불편하게 느껴지셨던 분들께는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드리고 혹시 작가님이나 관계자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호형이 롱런하며 흥하길 바라는 저 호랭박사의 진심 하나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주말에 호형 리뷰로 컴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